김블 스튜디오의 레오입니다. 월 1,000,000원씩을 벌어도 왜 행복하지 않았는지 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의견을 좀 나누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군대를 늦게 가서 제대를 함과 동시에 쇼핑몰을 창업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뭐 이렇게 무료 쇼핑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유행을 하던 그런 시기였고, 지금도 존재하지만 옥션에다가 옷을 팔면 굉장히 좀 잘 팔리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제대하고 나면은 막 열정도 넘치고 에너지도 넘치고 했기 때문에 그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남성 의류 쇼핑몰을 만들었고요. 옥션에 동시에 판매를 했었습니다. 한 2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초반에는 돈을 좀 벌었다가 후반에는 좀 적자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 빚을 좀 지고 정리를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의류 쇼핑몰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많은 부분들이 부족했었고, 그냥 단순히 그냥 열정만 갖고 하기에는 제가 부족했던 점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경험이 토대로 돼서 돈을 좀 벌기 위해서는 마케팅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의류 쇼핑몰이 그때 당시에 저도 매출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월에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그 정도의 매출이 발생을 하고는 있었는데, 문제는 마케팅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키워드 광고라든가 그런 광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온라인 광고 비용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덤벼갖고는 안 되겠다. 좀 공부를 좀 해보자. 그래서 열심히 좀 공부를 했고, 그때 게릴라 마케팅이라는 책도 보고, 블로그, 카페, 지식인 이런 것들을 통한 일명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했던 거죠. 그때 마침 일본에서 화장품을 수입하셨던 분이 있으셨는데, 네가 옛날에 의류 쇼핑몰도 했었고 그런 경험, 온라인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까 이걸 온라인으로 한번 팔아보지 않을래? 라는 제안이 들어오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좀 공부했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는 그러면 키워드 광고라든가 온라인 광고를 하지 않고 100%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불리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걸 한번 팔아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식인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하지만 제가 글을 쓰고 제가 답변을 단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누군가가 질문을 한 것에 제가 답변을 달았던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식인에도 컨텐츠들을 좀 많이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이제 막 파워블로그가 태동하기 시작하던 시기라서 블로거들한테 저희 제품들을 보내서 리뷰를 써주십사를 부탁을 해서 많은 분들이 한 100개 정도 그때 보냈거든요. 근데 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리뷰를 잘 써주셨어요. 지금도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2009년도인데 그때가 지금도 검색하면 나올 정도로 컨텐츠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블로그에 이런 어떤 사용 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폭발적으로 올라가게 됐고, 그 다음에 무료로 샘플을 주는 이벤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샘플 주는 이벤트들이 이제는 뷰티 카페라든가 이런 데 이제 무료로 화장품 주는 것 해가지고 좀 올라가게 되면서 좀 입소문을 타게 됐죠. 정말로 좀 바이럴 마케팅, 입소문 마케팅이 어느 정도 실현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첫 달에 한 200만 원 이렇게 팔리던 게 그 다음 달에 500만 원, 그 다음 달에 1000만 원, 그 다음 달에 2000만 원, 그 다음 달에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고, 블로그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 제가 한 달에 월 1000만 원 이상씩을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 구조가 만들어졌었죠. 돈은 당시에 제 나이에 비해서 괜찮게 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열정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는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열정과 보람입니다. 첫 번째 제가 했던 사업에서도 열정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에서도 열정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람은 잘 모르겠어요. 첫 번째 사업에서도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쇼핑몰을 만들었던 거라 보람에 대한 건 잘 모르겠고, 두 번째 사업, 수입 화장품 판매도 사실은 제가 여자도 아니고 주로 이제 여성 화장품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자도 아니고 보람을 그렇게 크게 느끼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열정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 사그라들거든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의지에 불타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은 그 열정은 좀 사그라드는데, 정말 이 보람이 없으면 이 지속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사업이. 그러니까 이제 이 화장품 판매라는 사업도 결국에는 2년차 들어가고 3년차 들어가면서 제 열정이 사그라들기 시작하면서 판매액이 줄어들고 더 이상의 어떤 마케팅의 출구를 찾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점점 더 줄어들고, 그러면서 브랜드가 사장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성이 떨어지는 거죠. 보람임을 느끼지 못하니까. 저는 그때는 느끼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왜 뭐 사업이 잘 되다가 안 되는지 그때 당시엔 느끼지 못했는데, 지금 와서 이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키워드 중에서 열정과 보람 중에서 열정만 있지 않았나, 보람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내가 열정과 보람을 찾을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중에서, 제가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리뷰를 한번 해보자, 유튜브에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요거는 열정도 느낄 수 있고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일이라고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진행을 했는데, 요거는 길게 진행됐고요. 제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조회수도 잘 나오고 재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 컨텐츠에 열광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익성이 없었어요. 수익 구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열정과 보람만 갖고 들어갔기 때문에 돈을 벌지를 못했습니다. 유튜브 광고 수익으로 번 돈이 전부였으니까, 그 애드센스라고 하죠. 애드센스로 번 돈이 전부였으니까 전부 다 해서 한 200~300만 원 정도 벌었을까요? 들어간 돈은 그보다 훨씬 많았고요. 돈을 벌지 못하니까 지속 가능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열정과 보람만 갖고는 또 역시나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열정과 보람이 그렇다면은 왜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요, 인생을 살면서 3분의 1은 잠을 자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잠을 내가 잘 수 있으면 인생의 3분의 1은 편안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깨어있는 시간 중에서 저희가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인생의 3분의 1 정도는 일이라는 걸 하죠. 돈을 벌기 위한. 그리고 나머지 인생의 3분의 1은 여가 활동을 즐긴다던가, 가족과 함께 보낸다던가, 이렇게 할 겁니다. 그거는 사실 누구나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을 하진 않을게요. 물론 가정생활이 불행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불행하다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거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하게 남는 게, 인생의 3분의 1은 일을 하면서 지내야 되는데, 제 사례를 통해서 봤을 때 열정만 있고 보람이 있지 않았던 경우들은 전부 행복하지 않았었습니다. 열정이 있고 돈을 번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열정과 보람과 수익,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셋 중에서 열정도 없고 보람도 없는데 수익이 있는 경우, 열정도 있고 보람도 있고 수익이 있는 경우, 열정만 있고 수익이 있는 경우, 보람이 있고 수익이 있는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의 경우는 이 열정과 보람과 수익이 다 연결됐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열정과 수익이 있는데 보람이 없었다든가, 열정만 있고 열정과 보람은 다 있었지만 수익이 없었다든가, 이렇게 됐던 거죠. 모르겠어요. 링크드카라는 채널이 만약에 수익하고 연결이 됐더라면, 수익하고도 연결이 됐더라면 열정도 있고 보람도 있고 수익도 있는 굉장히 좀 이상적인 나의 진로 선택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포기할 때 되게 힘들었어요. 지금도 100% 포기했다 이게 아니거든요. 포기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열정과 보람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수익이 되지 않으니까 어쩔 수가 없이 다른 진로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블로그 마케팅을 통한 화장품 판매 같은 경우에
열정과 수익은 있었지만 보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장은 돈을 벌었지만 지속되지가 않는 거죠. 그 수익이. 결국에는 그 수익이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다시 또 수익이 없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됐던 거고. 남성 의류 쇼핑몰도 저는 비슷한 케이스라고 해요. 열정은 있었지만 보람은 없었고 처음엔 돈을 벌었지만 나중에는 그래서 적자가 됐던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러면 이제 어느 정도 답은 나온 것 같아요. 열정과 보람을 꿈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 꿈을 포기하게 되면 인생의 절반, 뭐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3분의 1이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내가 돈만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만 한다면 그 일이 열정과 보람이 없는데 돈만 번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다행히 열정은 있는데 돈을 벌어. 이거는 그래도 조금 낫죠. 보람이 있는데 열정은 없지만 보람은 있고 돈을 벌어. 이건 좀 낫죠. 열정도 없고 보람도 없는데 돈만 벌어야 돼. 그러면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일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만 했다. 열정도 없고 보람도 없는데 움직였었던 경험은 없어요. 저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열정도 없고 보람도 없는데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열정과 보람이 없으면 지속 가능하지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자가 될 수가 없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죠. 자, 열정과 보람을 꿈이라고 했을 때 이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열정과 보람이 있는 직업을 택하게 되면 일단 일을 할 때 굉장히 즐겁습니다. 이건 맞죠. 일을 할 때 굉장히 즐겁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수익이 연결이 된다면 결국에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지속 가능해지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은 마크 피셔의 스프릿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읽고 굉장히 감동 깊게 읽고서 이 책을 읽고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달을 해드리는 건데 여기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열정과 보람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엔 부자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조금 반대입니다. 열정과 보람만 갖고는 힘든 것 같아요. 열정과 보람을 갖고 어떤 것을 지속했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수익이 실현이 돼야지 그 열정과 보람 유지가 되는 거지. 열정과 보람만 갖고 수익이 없는데 이걸 유지해라? 사실 이건 쉽지 않거든요. 저도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열정과 보람을 갖을 때 어느 정도 뭐 많은 수익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는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저의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도움되는 얘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란에 보면 저희 김불 스튜디오의 상담 링크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들은 링크를 통해서 또 질문을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